이 시간에는 비교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는 서로 상대되는 것을 연결시켜서 견주어서 표현함으로써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사물이나 사실의 우열을 비교하는, 누가 더 낫고 누가 못하다 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문장 형식이 바로 비교문이에요. 여기 쓰는 비교문에 쓰는 어조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 호, 또 이 두 글자로 된 것이 있습니다. 불약, 불여, 막약, 막여 등이 이제 비교 또는 선택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가지고 해석을 할 때는 마치 뭐뭐과 같다, 뭐뭐만 못하다, 뭐뭐가 뭐뭐보다 뭐뭐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기본 문장을 한번 몇 개 살펴보고 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엽 홍어 이월하라. 서리상자 엽자, 그러니까 서리 맞은 잎을 상엽이라고 그러죠. 가을에 서리 맞은 잎이, 그 다음에 주어가 서리 맞은 잎인데 그 다음에 동사로서 홍이 나왔다. 붓다 말이에요. 서리 맞은 잎이 붓다. 그런데 여기서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 뒤에 나오는데, 자, 무엇보다 그러면 더 붉은가? 이월화. 이월하는 것은, 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비교급을 나타내는 어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무엇보다 더 붉은가? 이월화. 2월에 피는 꽃보다 더 붉다. 예, 그러니까 서리 맞은 잎이 2월에 피는 꽃보다 더 붉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급으로 해서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문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죄막대의 불효. 자, 이 죄막대, 원래 죄막대는 막대제라는 뜻입니다. 막은 금지사로서 뭐뭐 하지 말라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없다, 없을 무자고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 뭐가 없느냐, 큰 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대죄, 큰 죄가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막대죄라고 쓰지 않고 죄막대로 썼죠. 이것은 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죄를 앞에다 내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뭐보다 큰 죄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죄막대, 뭐뭐보다 큰 죄는 없다. 뭐뭐보다 큰 죄가 없느냐. 이게 이제 바로 비교급 어조사지요. 뭐뭐보다, 뭐뭐보다, 불효보다. 그러니까 불효가 제일 큰 죄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급 조사를 써서 비교문으로 만든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무불여 기자라. 자, 여기서 무라는 것은 없을 무자니 없다로 해석하지 말고 이건 방금 전에 예문에 듣던 막자, 뭐뭐 하지 말라, 금지사로서 뭐뭐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은 친구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는 친구라는 명사를 의동사로서 친구로 삼다 그 말이에요. 자, 동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로 삼지 마라. 그래서 이 무자는 말막자하고 똑같으니까 친구로 삼지 마라.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지 뭐냐? 불여기자라.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아니불자지만은 못할 미자하고 똑같은 뜻으로 합니다. 못하다. 무엇보다 못하느냐? 못한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라는 얘기야. 여기자, 자기 기자, 몸기자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자, 여기서 여라는 것이 뭐뭐보다 비교급 어조사로서 쓴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자를, 그러니까 자기와 같지 않은 자를, 그런 뜻이니까 이걸 비교급으로 써야 확실하게 뜻이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벗으로 사귀지 말라.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 문장, 비교급 문장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러면 비교급의 그 뜻을 가진
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문 들기 전에 이 비교 뜻을 가지는 형용사 같은 것이 서술어로 와서 이제 비교급을 만드는 경우에는 이 형태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동등하게 비교하는 경우가 있고, 부정어를 동반해서 차등 비교하는 경우가 있고, 선택적으로 비교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것과 저것을 아주 동등하게 비교하는 경우는 A하고 B를 같은 등급에서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긍정의 내용을 가진 것이 그 특징인데요. 우선 그 예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문 1이 바로 그겁니다. 군자지교 담약수라. 자, 군자지교 담약수라 그랬는데, 군자지교 했을 때 군자는, 근데 군자의 교는 사귈 교자니까 군자의 사귐. 예, 지는 소유격으로 군자의 사귐은 담약수라. 담은 맑을 담자지요. 약은 같을 약자요. 물수가 나왔으니까 물과 같다.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이 뭡니까? 아주 깨끗하지요. 맑고 물처럼 맑고 깨끗한 것이다. 군자의 사귐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것을 나타내는 대상으로서 먼저 물을 비교 대상으로서 물을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과 물과 같은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군자하고 사귐이다 하는 식으로 표현한 문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긍정을 나타내면서도 자신이 의도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다른 것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다른 것은 뭡니까? 객관적 상관물을 물로 비교한 거예요. 군자를. 이렇게 무슨 어떤 물건과 어떤 사물과 비교해가지고 그걸 표현한 거예요. 화자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교문이다. 아주 전형적인 긍정적인 상태에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진 비교문이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문 2를 보면 학문여 역수행주라. 자, 학문이라는 것은 배우는 거지요. 학문은 같다 그 말이에요. 무엇과 같으냐? 역수행주라. 여기서 역수행주 맨 뒤에 배라는 배주자가 나왔는데, 역수행이라는 것이 배를 꾸미는 수식어 역할을 합니다. 역수라는 건 뭐예요? 거스릴 역자, 물수자니까 물을 거슬려서 가는 갈행자니까 물을 거슬려서, 물은 밑으로 내려가는데 물을 거슬린다면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물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것, 무엇이? 배가. 여기서 목적어가 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을 여자, 같다. 그러니까 학문은 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 자, 이것은 뭐냐면 물을 거슬러 올라간 게, 배가 올라간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학문 배운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배우는 것의 어려움을 말하기 위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라는 그 객관적인 상관물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그 학문 배우는 것이 바로 그만큼 어렵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급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비교급이 뭘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